이것도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박영서부터 수침상에 병관이 나타나면서 세균액 누출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꼬부라졌죠, 그렇죠? 어린 가지가 갈색으로 만들고 끝이 시들면서 이제 갈고리 모양, 지팡이 모양처럼 구부러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진이고요. 줄기가 갈변이 되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잘 안 보이시죠? 요거 세균액이 누출되는 모습이거든요. 요런 이제 과수화상병의 전반적인 증상, 대표적인 증상, 이런 것들이 있다. 과수화상병이 어떤 거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과수화상병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다가 얼마 전에 나온 뉴스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요거 먼저 한번 보시죠. 가지가 검게 타들어가든 말라 나무 전체를 죽게 만드는 과수화상병이 올해도 발생했습니다. 2018년 이후 5년 내리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확산세가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낙관하기엔 이릅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16년 된 사과나무 270여 그루가 자라던 과수원. 중장비가 나무를 뽑아냅니다. 적과 작업을 마치고 열매가 연글어야 할 시기지만 과수화상병에 걸린 겁니다. 치료제가 없어 모두 뽑아 땅에 묻어야 합니다. 일꾼 없이 혼자서 과수원을 일구온 농부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줄기가 짜글짜글짜글하게 오래들더라고. 근데 보기도 싫지 뭐 이거 아이고 나도 고생해 그 속이 안 상해 딱 속상해지. 올해 충북에서는 과수화상병으로 지난 11일부터 지금까지 58곳에서 24헥타르 넘는 과수원이 매몰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건수로는 40여 건, 면적으로는 10헥타르가량 적습니다. 첫 발생 열흘 만에 30곳 넘는 과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하루 평균 3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과수화상병은 하루 최저 기온이 15도에서 18도 사이,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8도를 보이는 이맘때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발생지와 2km 이상 떨어져 역학관계가 적은 곳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만큼 방제와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다른 농가 가서는 초대고 분쇄해 주시고 기존에 작업한 도구나 운복, 작업복 같은 걸 다 갈아입으시고 새 거를 배치해서 지난 2015년 제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지금까지 충북 과수원 1,030여 곳을 매몰시킨 과수화상병. 방역당국은 오는 7월 말까지를 집중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정밀 예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네, 제가 요거를 보여드린 거는 사실 약간의 경각심도 있고요. 이제 주변에 음성, 충주, 진천, 괴산 지금 다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아직까지 다행히 당연히 우리 관내에서 없는 게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방금 인터뷰 하신 분도 저희 충주에서 이용을 많이 하시던 분이셨어요. 실제로 사무실도 많이 나오시고. 근데 저렇게 되다 보니까 당장 이제 과수원 자체를 하실 수 없게 되다 보니까 고추, 두루, 이것저것 바짝물들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이제 아까 나오셨던 분 같은 경우도 20-30년 동안 과수 농사만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이제 그런 이 바짝물이나 이런 걸 하시려다 보니까 일도 맞지 않으시고 힘드신 부분도 있고 수익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힘들기 때문에 좀 무서운 것 같아요. 포크레인으로 내가 이제 피땀 흘려서 일본의 과수원 자체를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진짜 포크레인으로 하루아침에 다 뽑아서 묻어버리고 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무서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나마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나온 게 없지만 그나마 좀 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방을 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것도 제가 이제 그 자료 조사를 하다가 나온 부분인데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과수 에이지다, 그죠? 또는 240년째 불치다. 사람으로 따지면 진짜
엄청 질이 안 좋은 암 같은 그런 존재겠죠. 네. 이게 이제 뭐 여기 240년이라는 수치가 나왔지만 정말 예전서부터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화상병들이 번지고 발생이 됐었지만 현재까지 좀 확고한 그런 치료법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 걸리고 난 다음에는 사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게 지금 현재의 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지 않도록 하는 예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거는 뭐 이제 그 진흥청에서 이제 뭐 작업 관리자 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사진을 좀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과수원의 이제 청결 관리서부터 좀 시작을 하자라는 말이고요. 보시면 이제 장갑, 뭐 작업용 신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거는 보통 작업용 신발, 작업용 뭐 장갑 같은 것들을 평상시와는 좀 구분해서 좀 관리를 해주시고 입고 신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변 과수원 자체를 좀 방문을 자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그런 과수 화상병에 대해서 주변 과수원 방문 자제. 그리고 이제 이런 장갑이나 작업용 신발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많은 조합원님들이 느끼실 거예요. 이제 처음에 꽃 따는 것서부터 뭐 정례, 적과, 그죠? 뭐 도장지 따기, 은박지 깔기, 저격, 수화까지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요. 사실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사모님이랑 조합원님이랑 두 분이서 뭐 해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작업자들이 투입이 안 되고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부 인력을 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부 인력들을 들어오셔가지고 쓰실 때에도 좀 아까우시더라도 장갑 같은 것들은 좀 새 걸로 교체를 해서 공급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농기계랑 농작업자 소독인데요. 뭐 이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참 많죠. 뭐 SS기에서부터 이제 뭐 우리가 차고 다니는 전정 가위, 그죠? 뭐 톱날, 톱집 이런 것들에 대한 소독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알코올 소독 같은 것들을 보통 말씀을 드리고 이 전지 작업이나 이제 다른 작업을 하실 때도 꼭 이제 뭐 뭐 끝나고 나서뿐만이 아니라 이 작업 중간중간에 이제 좀 소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뭐 이를테면 우리 왜 제가 과수원 가서 그 불안병 같은 거 보면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불안병이 걸린 가지 자체를 뭐 톱날로 이제 제거를 하셨어요. 근데 그 톱날을 가지고 이제 건전한 가지를 또 제거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 이제 제거된 이 누출이 된 부위로부터 감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상처나 그죠? 제거한 부분 자체가 어찌됐든 상처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작업하시는 동안에 중간중간에도 좀 수시로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잘 하고 계시고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준수상 그 외부 작업자들이 오셨을 때 뭐 아니면 지인분들이 오셨을 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예방 교육을 좀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뭐 영농일지 작성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소독 여부나 뭐 작업 일시 내용 같은 것들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가 예찰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대표적인 증상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증상을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을 만약에 보시게 된다, 혹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주저없이 뭐 내가 판단하지 말고 이제 뭐 관련 여기 뭐 증평군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뭐 진흥청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발견하는 대로 의심 증상이 보이시면 신고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예방법 중에 하나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가 이제 이 약제 방제죠. 과수 이제 약제 방제, 화상병 약제 매년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화전 약제 방제 등록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건데 뭐 네오보르도, 가스란, 코사이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동제들이죠, 그죠? 근데 이런 뭐 사실 상표명, 뭐 약제 이름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어차피 이 약제 선정하는 거는 이 기술센터에서 혹은 우리 이제 장목반에서 또 저희 원양농협 증평지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좀 제대로 된 농약
좀 효과가 어느 정도 뭐 외국 논문이나 이런 데 검증된 농약, 안전한 농약을 이제 배부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봤을 때 이거 상표명이나 뭐 어떤 농약인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적재적소 제때에 살포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개화전 1회, 개화기 2회 그리고 충주에서도 그렇고 증평에서도 그렇고 지금 수확 후에까지 이제 약재가 나가고 있죠, 그죠? 네. 또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른 약재와 혼용 살포를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화기에 살포하는 약재들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꼽혀 있을 때 다른 이뭐 살균제나 살충제 같은 경우도 많이 안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좀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또 꽃이 이제 수분 수정하는 활동을 좀 방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고온이나 저온 조건에서 살포하시는 건 좀 주의를 해주시고 이 약이 좋다더라 아니면 이거 치고 나서 화상표가 안 걸렸다더라 뭐 이런 약재 등을 가끔 보시다 보면 좋다는 약이니까 한 2봉다리 넣어야지 2병 넣어야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꼭 이 시기에는 진짜 정해진 희석 배수를 통해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개화전 방제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발표된 거는 이제 이 나와 다 사이, 바라기와 녹색기 사이를 보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제 그 조합원님들 과수원에 가게 되면 평수가 뭐 진짜 큰 분들서부터 뭐 조그마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 진짜 큰 밭 같은 데 가보면 밑에 쪽이랑 위에 쪽이랑 개화되는 상황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이제 품종별로도 다른 상황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거에 맞춰서 치게 되면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개화전 방제라고 하는 아까 뭐 네오보르도, 가스랑 코사이드 같은 동제들은요, 자칫 뭐 조금 늦게 치시다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좀 잘 지켜서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간혹 제가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가지고 요 증평 관내에서도 코사이드나 뭐 네오보르도 이런 동제 같은 경우인데 갖고 계셨다가 이 개화 전이 아니라 개화기에 막 화상병 나오고 살포하신 분들이 한번 제가 봤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삽이 생긴다 그러죠? 동로 사과에 땡긴다 그러죠? 네, 그런 느낌의 사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개화전 방제는 좀 이 정해진 시기를 좀 명확하게 좀 지켜서 살포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개화기 시기에 따른 뭐 방제책의 사례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건데요. 이번에 뭐 진행청에서 주관하는 그 화상병 뭐 교육 같은 데도 저도 한번 참석을 해보고 하니까 이게 조금 바뀌긴 했는데 뭐 사실 이런 뭐 스트레프토마이신, 옥솔린산 이렇게 복숭아하시는 분들 많이 알 거예요. 천공병 약으로, 세균성 구멍병 약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이런 것들이 뭐 순서에 관계없이 이 시기에 있어서 요새는 이제 이 화상병 예측 경보 시스템을 해주는 뭐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충분히 그 살포하실 때 되면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희석 배수나 뭐 아니면은 이제 혼용 살포나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 쓰셔서 저희가 공급해 드리는 약을 이제 제때에 적기에 맞춰서 치시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신 것 같아요, 사실. 요거는 이제 사진을 한번 가져봤는데 이거는 이제 거친 이런 표피에 이 아까 말씀드린 상추액 같은 것들이 흘렀다가 이제 딱 말라붙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가지 주변이 이제 검게 조금 변했죠. 요 둘레로 이렇게 삥 돌아서 검게 조금 변한 모습을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병증이라고 추측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의 이제 뭐 줄기마른병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성을 보게 되면 이렇게 등면이라고 하죠. 뭐 등면, 배면, 측면, 뭐 사면 이 등면 쪽에서 조금 균일하게 그 외피 조직이 좀 균열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화상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정해진 거 없이 좀 불규칙하게 외피 조직이 좀 균열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발병된 가지를 자르는 건데요. 여기 이제 구루터기가 남은 근처로 이런 그 외피 조직이 균열되는 화상병 의심 증상이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화상병이 걸린 과원이나 이런 데 투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뭐 솔직히 저도 사실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궤양 가지가 보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궤양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지의 선단부, 이제 중간, 그리고 이제 주관과 주지가 이제 시작이 되는 뭐 이런 부위, 이 주름이 있는 부위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진흥청에서 이제 권장하는 거는 궤양 부위서부터 40에서 70cm 이상 좀 절단을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선단부라고 한다면 이 중심부까지,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주지의 시작 부분선, 그리고 이쪽이라고 한다면 뭐 주간부를 자르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궤양 부분이 그 나무의 밑둥이나 아니면은 주간부 혹은 뭐 5년생 미만의 좀 어린 나무라고 한다면 아예 나무 자체를 비는 것도 이제 고려를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실게요. 이게 이제 뭐 그 이런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뭐 이제 증평군에서도 제가 한번 나눠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요거는 그 방어벽 에코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이제 성분이 뭐 티오파네이트 메틸이라 그래서 조합에서 이제 뭐 톱신페스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톱신페스트. 이제 요런 궤양 가지들을 잘라내는 잘라내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잘라내고가 중요한 거예요. 잘라내고 요런 톱신페스트나 방어벽 에코 같은 이게 이제 이 상표명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성분이라고 그 티오파네이트 메틸 저희 조합에서 판매하는 뭐 이 톱신페스트 같은 도포제를 통해서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님들이 가지를 쭉 자르고 나가시면 사모님들이 뭐 한 손에는 붓, 한 손에는 톱신페스트 딱 드시고 뭐 가지가 이만하던 중간이던 진짜 새끼손가락만한 별가지던 쫙 다 바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르고 나서 그 상처 부위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상처 부위로 병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도포제를 발라주시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제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거를 좀 정리를 해본 내용이고요. 뭐 자가 예찰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심이 간다라고 하면 신고해 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또 약제, 예방 약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나눠드리는 거를 적기에 경량 살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방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월동기에 또는 생육기에 궤양 부분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 궤양 관리 부분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게 사실 이 궤양 관리를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됐든 전지전정을 하면서 가장 좀 맞닥뜨릴 경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뭐 서두에 뭐 판매하는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12월이 되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또 전지도 시작하시고요, 그렇죠? 전지를 시작하시다 보면 이 월동기의 궤양, 아까 말씀드린 궤양 부분들을 궤양이 의심 증상이 되는 부분도 충분히 제거를 해서 이렇게 도포제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함께 뭐 정지전정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전 자체를 뭐 사람한테 맡기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거와 관계없이 내 나무의 판단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나무를 좀 구성해 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정지 전정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이 효율적인 공간 확보, 이제 즉 수영 구성이라고 하죠.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목적 중에 그죠? 수세 안정, 안전적인 수확입니다. 이 안정적인 수확 결국에는 이제 전지 전정을 통해서만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수확을 수세가 안정이 돼야지만 안정적으로 수확을 할 수 있고 작업 환경, 노동력 분산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이제 전지 전정할 때 제가 그 대지를 뺀다 그러죠. 이제 큰 주지를 뺄 때 뭐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작업자의 환경이거든요.
내가 사다리를 놓기 불편하고 내가 들어가서